모두를 만족시키면 나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은 누군가의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조용히 형성된 생존 전략입니다. 이 영상은 그 전략이 어떻게 당신을 지켜주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당신은 거절은 위험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온도차를 읽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칭찬은 성과 뒤에 따라왔고, 사랑은 조건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배웠습니다.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 실망시키면 안 된다.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은 맞췄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부탁을 하면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가슴이 조이고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을 시작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하지 않을까?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결국 당신의 입에서는 자동으로 말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시간 돼요? 이미 지쳤는데도, 이미 벅찬데도, 이미 감당이 안 되는데도,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조용한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던 전략이 지금은 당신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생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자기 소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착해. 나는 원래 거절을 못해. 하지만 이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형성된 신경계의 패턴입니다. 이 현상은 불안형 애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일관되지 않았던 환경, 기분이 예측되지 않았던 보호자, 칭찬이 조건부였던 성장 환경.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조정합니다. 눈치를 보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고 자신의 욕구는 뒤로 미룹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능 반응입니다.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을 때 신경계는 달래기를 선택합니다. 상대를 달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과도한 눈치 보기, 즉 과각성 상태입니다. 상대의 말투, 표정, 답장 속도까지 위험 신호처럼 감지됩니다. 뇌의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은 그것을 충분히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싫어요 한마디가 마치 관계의 단절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생기는 것이 자기 방치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계속 무시하는 것. 처음에는 전략이었지만 어느 순간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피플 플리저의 삶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침식됩니다. 당신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사라집니다. 화를 표현하지 않고 섭섭함을 삼키고 내가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겉으로는 문제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줄어듭니다. 철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간의 평생의 과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플 플리저에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진짜 모습을 드러내면 사랑이 줄어들까봐. 핵심 두려움은 갈등이 아닙니다. 버려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실망하면 몸은 그것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맞춥니다. 더 사과합니다. 더 굽힙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슬픔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되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슬픔. 그리고 결국 마음속에는 쌓입니다. 억울함, 피로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이 패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이 넘치는데도 계속 맞습니다. 거절하고 나면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감정적으로 요구가 많은 사람과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모든 선택에 과하게 설명을 붙입니다. 누군가 조금만 실망해도 불안해집니다. 속으로는 힘들지만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학습된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부탁했을 때 바로 네 라고 말하기 전에 단 3초만 멈추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두렵지 않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처음에는 이 질문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패턴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1. 즉답하지 않기,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해 볼게요. 일정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이 자동 반응을 끊어줍니다. 2.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기 중요하지 않은 부탁부터 거절해 보세요. 상대가 약간 불편해하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관찰하세요. 관계가 정말로 끝나는지. 대부분은 끝나지 않습니다. 3. 죄책감과 함께 버티기. 거절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낡은 패턴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버티는 연습을 하세요. 4. 나를 돌보는 활동. 늘리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혼자 산책하기, 일기 쓰기, 취미 가지기. 쓸모가 아닌 존재로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5. 건강한 관계 선택하기. 당신의 no를 존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세요. 경계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당신의 과거 패턴을 유지시키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한 관계 속에서 신경계는 다시 안정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목표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착한 사람이어서 거절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배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쳐져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회복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사라질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할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처음으로 진짜 NO라고 말했을 때 관계가 끝나지 않고 당신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순간 당신은 누군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처럼 조용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사라지면서 사랑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사랑받아도 됩니다.